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종화입니다. 오늘은요 시승기도 아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제가 테이블 위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요번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렌트바이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동안 렌트바이크가 성행을 하다가 종합보험이 되지 않고 자선자차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렌트바이크가 잠깐 죽었다가 요즘에 또 렌트바이크를 좀 이렇게 대여해 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보를 받고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창민이라는 분이 모터사이클 매니아십니다. 렌트를 했습니다. 2012년식 천알라를 렌트했어요. 정창민이라는 분이 모터사이클을 레플리카를 렌트를 해서 다 잘 타시고 반납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제자리쿵을 하셨답니다. 주차장에서 약간 뒤로 가다가 그 주차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리에서 잠깐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했답니다. 그 업체, 렌트 업체에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처음에 렌트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게 810만 원인가 그랬답니다. 810만 원이란데 그렇게 해서 렌트 업체에서는 뭐 이거 뭐 신모델이고 무빵차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떻게 돼서 뭐 81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내가 싸게 630만 원만 내면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 주마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얼떨결에 630만 원을 지급을 하셨답니다. 정창민 씨가.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810만 원의 견적을 냈던 업체는 어디냐? 퇴계로에 있는 드래곤 바이크라는 곳입니다. 퇴계로의 드래곤 바이크예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국에 드래곤 바이크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드래곤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앞에 드래곤 바이크 뭐 퇴계로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의정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에 드래곤자가 들어가는 그 바이크 샵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창민 씨가 렌트를 했던 업체는 퇴계로에 그 혼다 강남 딜러 그 뒤쪽 편이죠. 거기에 드래곤 바이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렌트를 해서 제자리 쿵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630만 원을 이분이 물어주셨대요. 현찰로 물어주시고 그 분이 그러면 당신네들이 뭘 갈고 했으니 그럼 그 잔존물,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남은 부속은 나를 다오. 그거는 내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드래곤바이크 측에서 어떻게 됐느냐, 드래곤바이크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정확한 견적을 내겠다 해서 다시 견적서를 내줬답니다. 그러니까 잔존물, 그러니까 부속을 갈고 남은 이 부속을, 그러니까 그 교체하고 남은 그 부속을 가져가려면 우리도 정상적인 견적을 뽑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잔존물을 갖고 가겠다고 하니 우리도 FM대로 견적을 내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견적이 얼마냐? 1226만 3,370원이에요 1226만 원이라는 돈이 렌트 이게 좀 제자리 쿵한 결과 이 드래곤 바이크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 이걸 물어내시오 라고 한 견적서입니다. 그 견적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손에 이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창민 씨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제보를 해 오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드래곤 바이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뭐 부장님이라는 분도 전화 통화를 해보고요. 사장님이라는 분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 요 견적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견적서 드래곤바이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드래곤바이크에서 세부 품목의 견적서를 보면 요시무라 풀 시스템이 325만원, 텐덤 스텝 우측 44,660원, 백밀러 우측 10만 1,200원, 백밀러 윙카 우측 32,010원, 어퍼 카울 42만 4,281원, 미들 카울 33만 8,041원, 리어 윙카 우측 89,980원, 리어 카울 18만 4,734원, 핸들바 엔드 38,000원, 슬라이더 XRT 89,000원, 그리고 공인비가 30%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인비가 137만 7,571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세 하락 보상금이라는 청구 목록이 있어요. 20%. 이게 119만 3,895원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저는 사실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맨 마지막에 휴차비라는 게 나옵니다. 휴차비 30일, 그러니까 매일 17만원씩 해서 휴차비가 30일이 청구됐어요. 그게 51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226만 3,372원이라는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정창민 씨가 그러니까 드래곤바이크의 조건은 그거죠. 잔존물을 갖고 가려면 이 정상적인 견적서에 돈을 내라. 그럼 내가 잔존물을 주겠다. 이제 그 교체하고 남은 부속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적에 대해서. 그래서 잔존물을 끝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장님은 우리도 손해를 봤다. 우리도 이제 렌트를 계속 차를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린다. 뭐 업자 렌트도 있다. 그런데 지금 못 돌리니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하고 제가 또 이제 렌트 했을 당시에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기에는 또 이제 계약서 상에 휴차료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물적 피해가 났을 때 전적인 책임을 진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라이더가 이제 렌트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또 약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드래곤바이크 쪽에서도 뭐 사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차를 빨리 렌트를 해서 이런 것들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니 손해가 났다 라는 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휴차비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30일의 휴차비가 과연 그러면 이제 365일 중에서 한 4일 빼놓고 한 5, 6일 빼놓고는 이 차가 계속 렌트가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잡았죠. 그리고 하루에 못 하나 봐요. 하루에는 뭐 이렇게 정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30일을 잡으셨는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렌트바이크는 자차 자손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렌트를 한 다음에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큰 견적비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단 드래곤바이크 뿐만 아니라 다른 렌트 업체에서도 그렇다면 드래곤바이크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렌트를 했다가 혹시라도 제자립궁을 했는데 지금 1200만원 나왔는데, 그럼 한 반파나 대파나면 그럼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완파됐다 그러면 한 3천만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창민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자립궁 한 렌트 바이크를 내가 구입을 하겠소, 나한테 파시오 라고 했더니 드래곤바이크에서는 당신한테는 안 팔겠소 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뭐 납득이 좀 잘 가지 않는데요. 소비자가 내가 망가뜨렸으니 그거를 사겠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부분들은 내가 뭐 대가를 치르겠어라고 했는데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좀 납득이 좀 안 가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라이더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모터스포츠 매니아들 중에서도 이제 좀 경제적인 자기가 이제 소유할 수 없는 바이크들을 한 번씩 타보기 위해서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렌트는 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실 때는 항상 약관을 렌트 약관 그래서 렌트 계약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렌트를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렌트했다가 혹시라도 뭐 이제 슬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정말 글쎄요, 제자리 꿈이 1200인데 뭐 슬립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대기업과 그리고 언론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그러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터사이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요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굳이 물론 많은 이 안티에 시달릴 걸 알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이제 6월 정도, 6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카페인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미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주 많은 카페에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뭐 계속 바이크 튜닝 매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동호회 분들도 이제 잠수교인가요? 거기 쪽 근처에 미니스탑 있는 데에서 자주 모이셔가지고 이제 친목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이제 모임 장소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남산이 폐쇄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이셔가지고 이제 담소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이제 뭐 오다가 또 이렇게 좀 거기 좀 좋으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물 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앞바퀴 들고 괜히 막 빠당빠당 거리고 막 나 오토바이 타요 뭐 이런 거 막 또 이렇게 좀 재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좀 티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발생되고 막 앞바퀴 드니까 위화감 생기고 이래서 이제 해당 경찰서에서 이제 출입을 금지하느니 마느니 뭐 자제를 해달라느니 뭐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미스님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문화를 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뭐 민원도 넣으시고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동호회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하셔서 그 동호회들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문화 우리가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연합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씩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스님이라는 분과 바이크 튜닝 매니아를 주축으로 하는 이 행사가 이제 뭐
그 이제 Q2, Q3 뭐 요 카페랑 또 연대를 해가지고 또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번개를 Q2, Q3 카페에서 하기는 했답니다. 근데 Q2, Q3 카페 내의 번개였고 그것은 이제 연합 형태의 그런 캠페인 행사였나봐요. 그리고 그 주축이랑 최초의 시발점 그리고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미스님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대림자동차에서 이제 나왔답니다. 대림자동차에서 이제 마케팅 직원이 나와서 음료수도 조금 사주고 그리고 프랜카드도 몇 개 이제 걸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륜자동차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이륜자동차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타이틀만 말씀드린다 보면 대림자동차 후원 Q2, Q3 RC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에 나서다. 대림자동차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 적극 지원. 라이더들의 시민의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이륜차 문화 확산 계몽을 위해 캠페인 실시. 타이틀을 보자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림자동차가 주도해서 대림자동차가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Q2, Q3 카페인 걸로 나와 있고 밑에 바이크 튜닝 매니아 동호회에서도 일부 합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라는 요 한 줄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대림자동차 마케팅 관계자 인터뷰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 Q2, Q3 뭐 이제 그 운영자 분도 인터뷰가 나가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Q2, Q3가 주도적으로 하고 대림자동차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을 했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이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다 맞춰놓고 했던 것은 사실은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미스님이라는 분과 이제 이 다른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신문에서 보면 신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에 Q2, Q3 카페는 회원님들이 Q2, Q3 회원님들이 한 3분에서 4분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거의 대다수의 인원들이 바이크 튜닝 매니아 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이크 튜닝 매니아 회원분들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륜자동차 신문에 전화해서 내 초상권은 나는 바툼 회원이다. 나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으니 사진을 해라 빼라 그리고 사과 이렇게 정정 보도가 나가달라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림자동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림자동차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지원 내용이 얼마나 됐길래 대림자동차 후원 Q2, Q3 이렇게 되고 대림자동차 대림자동차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 적극 지원이라고 됐나?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증언에 의하면 음료수가 한 30개 정도 지원됐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이제 한 3-4개 정도 대림 측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간 것은 Q2, Q3 카페가 주도적으로 이륜차 문화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나갔죠. 바이크 튜닝 매니아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뭐가 갖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특히나 레이서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20만원, 30만원 지원해주고 레이스를 통째로 지원해준 양 혹은 바이크를 언론에서는 증여를 한다. 바이크 증여식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알고 보면 임대였고 그 레이서가 이렇게 레이스 하다가 도중에 넘어지면 실제로 이건 사실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증정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막 다 이렇게 뿌려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증정 아니다. 임대다.
그래서 넘어졌더니 볼트 하나까지 다 청구를 해서 부속비를 받더라. 뭐 거기에서는 뭐 굉장히 전폭적인 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30만 원 정도의 이제 뭐 그런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마치 레이스 전반에 걸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한 양, 지원을 한 양,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에 뭐 그랬습니다. 이게 아시안 퍼시픽 나가는 선수한테 뭐 선배가 뭐 용돈 주는 거야 그러면서 30만 원 줘놓고 일간지에 뭐 누구 뭐 그 당시엔 H사였는데 그 할리 H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선배가 주는 거니까 이제 좀 안 받기도 뭐 하고 그래서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간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H사 아시안 퍼시픽 뭐 누구 선수 전폭 지원으로 출전 가능케 해 뭐 이런 비스무리한 타이틀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 할까 말까.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나마도 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대림자동차가 이러면 또 그래 나 하지 말게 뭐 이렇게 또 삐뚤어질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대림의 의도다. 대림이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의도를 갖고 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륜자동차 신문에서 대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틀이라든가 서브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기사고요. 사실은 이제 같은 그 동종업계의 언론을 이렇게 조금 좀 비판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이 뭐 발생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에 나섰는데 이게 이 내용이라면 타이틀에 대림자동차 후원부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서브에는 대림자동차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 적극 지원, 타이틀에 대림자동차 후원, 서브에 대림자동차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 적극 지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이륜차 신문에는 어느 기자가 기사를 썼는지가 안 나오네요. 뭐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뭐 어느 기자가 썼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책임 소재가 뭐 이게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륜차 바르게 타기 이렇게 이제 그 동호회 차원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순수한 동호회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정말 이게 뭐 돈 된다고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모터사이클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Q2, Q3 카페는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이분들이 그 뭐 연대하고 동참했겠습니까?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Q2, Q3 카페 그 운영진들은 뭐 다른 카페 회원님들이라든가 이러는데 수습하고 사과하고 이러느라고 바빴다고 하십니다. 이분들 잘못된 분들 아니잖아요. Q2, Q3 카페도 좋은 취지로 연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서 이륜자동차 신문과 대림자동차가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다른 카페 내에 막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륜차 문화를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보고자 발로 뛰었던 이 수많은 뭐 Q2, Q3, 뭐 바이크 튜닝 매니아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그 동호 회원들이 그 순수한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은근슬쩍 음료수 몇 개와 프랜카드 몇 장을 들고서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요. 이것이 과연 대림자동차 이미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신문에 그러니까 한국 이륜차 신문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좋은 기사로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까요? 너무 안타깝고요. 있는 그대로 쓰십시오. 있는 그대로 쓰시고 이제 전략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이게 먹고 사는 광고적인 측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틀의 대림자동차 후원, 서브의 대림자동차,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좀 정정보도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재 단계에서 정확하게 취재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사를 쓰면 오히려 더 한국이륜차 신문도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